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후 자산 관리 원칙, 그리고 연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노후 자산 관리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달은 수입이 여유가 있는데 어느 달은 수입에 여유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후 자산이어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성에 맞는 상품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인생 후반전의 자산관리 원칙. 죽는 날까지 돈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평생 월급식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혹은 현금화가 쉬운 자산이 유지가 돼 있으면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세요. 젊은 날 열심히 돈을 모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재테크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을 만들었다. 아주 부러운 예예요. 그런데 90세가 된 상황에서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문제, 요즘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죠. 세입자들이랑 갈등이 생기면 이런 것들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90세 어르신이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려면 매우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보다는 좀 더 신경을 덜 쓰면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월급식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 경우를 위해서 현금이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현금은 없고 부동산밖에 갖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식으로 받으시면서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아마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겠죠. 실질 가치 유지라는 건 뭐냐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갖춰지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충 감이 왔어요. 이 특징에 맞는 상품을 생각을 한다. 예, 연금 상품이 여기에 가장 맞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연금일까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목돈 씨랑 김연금이라고 하는 이런 두 분이 계세요. 나목돈 씨는요, 굉장히 횡재를 하셨어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우와, 수령액이 12억이네요. 김연금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큰 횡재를 얻으셨습니다. 연금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셔서 20년 동안 월 500씩 받는 이러한 행운을 가지시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행운 중에 하나의 행운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 다 주세요. 왜냐하면 목돈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하죠. 다만 둘의 차이가 있어요. 목돈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은 조금 더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성격이 있죠.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여유가 없다고 굉장히 하소연할 때 거꾸로 은퇴 준비를 아주 잘하신 그러한 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금태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네요. 은퇴에서 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 의미가 금이잖아요. 좀 더 좋은 의미죠. 그래서 금태족이라고 썼는데 이 금태족들은요.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연금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미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이 금태족들의 절반은 이미 연금을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퇴직자 분들의 경우에는 50세가 되셔야지 겨우 30% 정도 연금을 활용하게 되죠.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더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한 것이고요. 금융자산 비율을 봐도요. 이 금태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금융자산 중에서 연금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합니다. 반면에 일반 퇴직자들 보시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 아마도 가장 따르면 좋은 롤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연금 강조를 합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 연금을 활용하면 좋을까? 아마 이 피라미드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가장 아래에 두고 기본으로 하면서 퇴직연금을 중간에 두고 개인연금을 맨 위에 얹은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주택연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보고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은 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어떠한 건축물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맨 밑에 있는 공적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좀 더 이 부분을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부분이 가장 잘 갖춰지게 되면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인 공적연금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산관리 원칙 그리고 연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나는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게 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노후 준비에 얼리버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꼭 연금만을 노후 준비를 할 때 중요시해야 할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빨리 돈도 벌 수 있고 바로 이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자산을 선택할 때는요. 내 성향이라든가 혹은 뭐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나는 좀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이게 좋아. 다 달라요. 그래서 꼭 연금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연금을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생 월급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라. 이 차원에서 연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처럼 꾸준히 일정 금액 들어오는 월급 같은 연금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부수입을 만드셔라. 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돈하고 연금을 비교했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목돈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제가 연금만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목돈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는 합니다. 다만 목돈은 내가 어떤 큰 돈이 들어갈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쓰는 부분이고요. 연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월급이죠. 그래서 월급은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거기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돈을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하고 목돈은 좀 이제 용도라든가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인 거죠. 공적연금이 있고 민간연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따로 드는 거.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뭐 기금이 이제는 고갈이 날 것이다. 나 때는 이제 못 받는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서 개인연금에 해서 그냥 그때 받는 게 낫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사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개인연금에 너무 막 올인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메리트 뭔가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는 거죠. 오.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연금도 올라가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안타깝게도 공적연금밖에는 없습니다. 아, 민간연금은 그렇게 안 예, 해줘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일단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것을 따지게 되면 기업에서 주는 민간연금과 국가에서 주는 이 공적연금 안정성은 국가 쪽이 좀 탄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이 고가를 늦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민간연금에만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현직자들은 어차피 국민연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왕 내는 거 조금 더 내가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큰 메리트는 물가 상승률을 맞습니다. 반영을 해준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네. 지금 10만 원과 미래의 10만 원은 가치가 다를 건데 그렇죠. 그럼 내가 내는 돈보다 예. 훨씬 돌아오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실제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2003년에 연금을 받을 때 65만 원 정도 받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2019년에 얼마를 받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네. 90만 원이 넘어요. 왜냐하면 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잖아요. 와. 그러면은 그 가치를 따져주려면 금액이 올라가야겠죠. 앞으로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2003년에 65만 원 받은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물가에 맞춰서 명목 가치만 올라갔지 실질 가치는 그대로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공적연금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